자, 레고를 일단 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제품 모델링 제작을 할 때는요, 항상 이제 도면이라는 게, 레퍼런스 이미지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레퍼런스 이미지를 먼저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서 레고 블루프린트 검색을 하면요, 레고 블루프린트 검색을 하면 자, 이렇게 도면들이 나와요. 레고 관련돼서. 근데 저희가 요번에 수업을 하면서 쓸 거는 요거. 자, 1016 곱하기 1500짜리의 요 레고 도면, 요 블루프린트를 요걸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얘를 다운을 받을게요.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컴퓨터가 멈춰 버린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멈췄어요. 자, 자, 크롬이 이렇게 돼서 다시 자, 레고 블루프린트 검색하고 이미지를 다운을 받겠습니다.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안 되네요. 왜 그러지?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자, 레고 블루프린트를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네마 4D로 가서요. 시네마 4D에 이제 이 블루프린트를 배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가운데 클릭을 눌러주면 화면 4분할이 되고요. 라이트 뷰에서 또 프론트 뷰에서 이미지를 배치를 할 거라서 여기 옵션에 들어가면 컨피규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Shift V고요. 요거 눌러주면 자, 우측 하단에 어트리뷰트 창이 이렇게 뜨면서 백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백이라는 탭에 이미지 요 항목에다가 자, 다운받은 자, 레고 블루프린트가 자, 여기 있겠네요. 그죠? 요거를 열기로 넣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프론트 뷰도 마찬가지예요. 프론트도 지금 여기 열려 있기는 하지만 여기 안 열려 있다면 옵션에서 컨피규어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미지 백 탭의 이미지 부분의 항목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요거 레고 블루프린트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세팅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자, 라이트 뷰에서는 일단 요 측면 이미지가 보여질 거고요. 그리고 요 프론트 이미지에서는 요 정면 이미지가 가운데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 위치를 좀 옮겨줘야 됩니다. X축이기 때문에 자, 플러스 오프셋 X 부분, X하고 Y 부분이 있어서 요 부분을 움직여 가지고 자, 요 가운데 요 피봇 라인에 가운데 맞춰주시면 돼요. 눈대중으로 맞춰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한 요정도 옮겨주셔도 되지만 150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은 이제 150.5 이렇게 해서 딱 가운데 맞춰진 것처럼 보이게끔 세팅해 주시고요. 자, 라이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축으로 옮겨서 배치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세팅은 퍼스펙티브 이제 탑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자, 프론트 라이트 해서 이렇게 세팅을 맞춰 놓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세팅이 다 끝나고 나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링이 들어갈 거예요. 자, 모델링은 일단은 처음에 보면 이제 머리부터 만들 겁니다. 머리부터. 그래서 자, 실린더를 불러주죠. 실린더를 불러서 위치를 옮겨서 위로
위로 옮겨주고요.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모양을 보고 맞춰주시면 돼요. 프론트에서 맞춰주는데 여기 지금 파란색 백그라운드에다가 요 검은색 라인이 좀 이렇게 보이기는 좀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지만 자 좀 불편해요 보기가.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여기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주고요. 하단에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라인들이 다 보여집니다. 지금 로테이션 요 원기둥의 로테이션 세그멘트가 36개라서 라인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모델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요. 사이즈 조절을 해줍니다. 자 일단 원 크기 잡아주시고 그리고 위치 조절해서 머리 높이도 이렇게 맞춰줍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기능들 위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본 기능, 시네마 4D 기본 기능에 조금 익숙해진다라고 연습하는 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머리 요 정도 사이즈 해놓게 되면요. 이렇게 원기둥이 머리 크기로 딱 맞춰집니다. 자, 이번에는 요 머리 세팅 해놓은 거를 하나 복사를 하죠. 컨트롤 C V.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생기죠. 얘를 위로 옮겨서 또 사이즈 조절해 주시고요. 여기 주황색 점 움직여서 사이즈 조절해 주시고 얘 위치 조절을 하는데 어차피 밑에 부분 요거 아랫부분 머리 얼굴 들어가는 부분과 머리 꼭지 부분은 하나로 합쳐질 거기 때문에 요 겹쳐서 배치를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렇게 절대 X축 위치 요거 옮겨 주시면 안 돼요. 자, Y축으로만 조절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번엔 목으로 갈게요.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목 크기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자, 뭐 도면이 좀 안 맞는다 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여기 옵션에서 컴피규어 들어가서 옵셋 X 방향으로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52 정도 잡아주면 좀 맞겠네요. 자, 이렇게 세팅 잡아주시고 자, 이런 모양 잡아주는데 얘는 여기 윗부분은 겹쳐도 되니까 자, 아랫부분만 여기 어깨에 닿는 부분 상체 부분에 여기에만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럼 일단 머리는 일단 세팅이 끝났는데 여기 지금 얼굴 부분 보니까 요 외곽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 요 실린더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말고 캡스에 보게 되면요. 실린더 여기 캡스 탭에 보게 되면 필렛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클릭해 주면 둥글게 변해요. 자, 저희 이제 그 처음에 큐브 움직이는 거 할 때 그때 한번 했었죠. 여기 필렛 잡아주게 되면 자, 세그멘트하고 레디우스라는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포인트가 하나 더 생깁니다. 주황색 포인트가. 얘 조절로 해서 이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머리 꼭지 부분도 여기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도 선택을 해서 필렛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조절을 해서 이 모양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목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 3D 퍼스펙티브 뷰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레고 머리가 하나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요 동그라미가 3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나로 합쳐줄 겁니다. 자, 먼저 부울이라는 기능을 좀 사용을 할게요. 전에 한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죠? 어저께. 요 부울을 사용을 해서 머리와 꼭지 부분을 먼저 한번 하나로 합쳐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선택. Shift 키 누르면 복수 선택이 되니까요. 얘를 부울에다 넣어줍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윗부분에서 밑에 부분이 잘려나갔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요 지금 현재 부울에 보시면 A 서브트랙트 B예요. 실린더 1번에서 실린더를 빼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유니온으로 바꿔주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고요. 처음에 모델링을 했을 때 머리 꼭지 부분이 여기 머리하고 어느 정도 중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사라졌어요.
자, 이번에는 밑에 부분, 요 불 기능 요거 한 거랑 요 밑에 목 부분이랑 하나로 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요 불 요거 하나는 여기 안에 자, 종속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 불 기능 하나 자체를 오브젝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불과 실린더 2번을 가지고 요 목 부분이죠. 두 개를 또다시 불 1번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자, 요 두 개가 지금 현재 적용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 1번에다가도 자, 유니온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자, 얘가 만약에 머리 부분을 내가 요 꼭지 부분을 살짝 X축으로 옮겼어요. 그럼 여기에 막 이렇게 지그재그하는 요 삼각형 면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이 형성이 되게끔 잡아주신 다음에 보시면은 일단 머리가 이렇게 하나로 완성이 되죠. 머리가 하나로 완성이 되었고요. 얘는 지금 현재 불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요걸 하나의 오브젝트로 또 만들어 줄 겁니다. 불 1번을 마우스 휠로 클릭을 하면 종속되어 있는 요소들이 다 선택이 돼요. 마우스 휠로 클릭을 하시면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요, 여기 한 중간 하단쯤에 자, 커넥트 오브젝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 커넥트 오브젝트를 눌러주게 되면 얘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밑에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하나가 복사가 돼서 하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요 불이라는 게. 그래서 요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요 소스 원본은 필요가 없으니까 자, 얘 선택 전체 마우스 휠로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자,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를 눌러주면요, 자, 원본 소스는 없어지고 딱 요렇게 오브젝트 하나로 합쳐진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꿔주시면 돼요. 헤드로.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몸통 들어갈 겁니다. 몸통. 제가 지금 좀 빨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다가 못 따라오실 거예요. 못 따라오시니까 그냥 한번 쭉 보시는 게 더 다음 하나하나씩 진행할 때, 같이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큐브를 불러서 몸통을 만들어 줄게요. 자, 지금 몸통을 보니까 밑에는 넓고 위에는 좁습니다. 그래서 넓은 부분을 먼저 하나 잡아 줄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가장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까지 몸통 잡아주고요. 그리고 세그멘트 Y 부분을 좀 나눠줄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넣을 때 허리 부분을 좀 부드럽게 꺾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Y 부분에다가 세그멘트 Y에다가 이렇게 한 4 정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 Y축, 그러니까 요 X축이죠. X축으로도 한 4 정도 넣어줍니다. 4 정도. 자, 그리고 사이즈를 좀 줄여줄게요. 여기 몸통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에서 보고 지금 정사각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양쪽이 넓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또 줄여줍니다. 폭에 맞춰서. 자,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옵션에서 콘피규어 들어가서 도면 위치를 좀 더 옮겨줍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세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지금 보면은 위에 몸통 부분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자, 요 부분 좀 세팅을 또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완전 밑에까지 내리는 거 아니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디폼 기능들에 보면은 자, FFD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프리 트랜스폼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FFD로 큐브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리드 포인트 333으로 되어 있는데 요 그리드 포인트는 뭐냐면 요 사각형, 요 FFD라는 사각형 가운데 라인이 들어가면서 자, 면을 또 다 분할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 숫자 2로 바꿔 주시면요,
이렇게 하나의 육면체 라인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P2 페어런트 눌러주면 요 육면체 몸통에 딱 맞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자, FFD는요 포인트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포인트를 움직여주는 거라서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면요 여기에 점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점이.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4개를 복수 선택 Shift 키를 눌러서 복수 선택을 해줘도 돼요. 해줘도 되지만 자, 렉탱글 셀렉션으로 한 번에 다 선택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에. 자,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로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요 보이는 부분만 일단 선택이 돼요. 앞부분만 선택이 됐죠. 이렇게 여기 드래그를 해줬더니 앞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뒤에 있는 부분도 같이 선택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요 렉탱글 셀렉션 툴 여기 옵션에 보시면은 Only Select Visible Element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만 선택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체크 해지를 해주고요. 다시 드래그로 선택을 해주면요 윗면이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스케일 툴로 X축, S축을 이렇게 좁혀주면 윗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 레고 몸통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큐브를 보면요 얘도 여기 몸통 끝부분 보면은 이렇게 둥글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 필렛이라는 기능을 좀 넣어줄 건데 일단은 여기서 넣어주는 것보다 밑에 부분까지 다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필렛을 넣어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줄 거냐. 일단 얘도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로 잡아줍니다.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잡아주고요. 그럼 요 그 디폼으로 들어간 FFD가 사라졌죠. 자, 이번에는 여기 몸통 밑부분에 면을 밑으로 좀 내려서 여기 밑에 요 얇은 면 요만큼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서 폴리곤 선택 툴로 무브 툴 선택해 주시고요. 면 4개를 선택을 해 주죠. 이렇게 면 4개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 이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은 면을 뽑아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눌러주시고 빈 공간을 요 오브젝트 부분이 아니라 빈 공간을 클릭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밑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면이 추가로 생성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끝에 부분 좀 둥글게 만들어 줄 거예요. 끝에 부분을.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요거 전체를 해서 요 오브젝트에다가 디폼 기능에서 좀 적용을 시켜주겠습니다. 디폼 기능에서 여기 디폼에 보시면은 베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베벨. 자, 베벨을 큐브 1에다가 넣어주시면 이렇게 모든 라인이 두 줄로 바뀌게 됩니다. 이 베벨이 뭐냐면 라인 한 개를 두 줄로 바꿔주면서 거기에 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 기능 베벨을 넣어주면 전체가 이렇게 다 두 줄로 바뀌어 버리는데 내가 원하는 건 요 끝부분만 베벨을 넣어주고 싶은 겁니다. 요 끝부분만.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요 베벨 기능 안에 유즈 앵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 유즈 앵글을 체크를 해주시면 없어져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40도 미만의 꺾임을 갖고 있는 요소들은 베벨을 적용시켜주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자,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전체가 다 두 줄로 바뀌는데 유즈 앵글을 체크해주면 요 평면 같은 경우는 아예 0도죠. 각도가. 그렇기 때문에 자, 베벨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전체 외곽 부분만 베벨을 적용시켜 줄 수가 있어요. 다음에도 또 몇 군데 요거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몸통 끝났으니까 허리 부분 갈게요. 그 전에 요거 자, 커넥터 오브젝트 해주겠습니다. 반드시 요 종속되어 있는 것까지 선택이 돼야 돼요. 마우스 우클릭,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그리고 얘는 바디가 되겠죠. 바디. 자, 이번에는 요 허리 부분 가겠습니다. 허리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큐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말 그대로 거의 직사각형, 직사각 기둥이라고 봐야겠죠. 그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모양 잡아주시고요. 폭 잡아주시고, 그 다음 자 옆에서 요 두께도 잡아주면 됩니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죠, 크기가. 그리고 위아래 크기 좀 조절해서 딱 맞춰주면, 자, 요 정도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이 상태에서 자 라인으로 좀 보죠. 여기 가운데 라인 3개가 더 들어가 주는 게,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 주고요. 요렇게 같이 들어가 주고요. 필렛 부분은 자 여기 1cm에 서브 디비전도 1 정도로 놔주시면, 자 맞을까요? 요 부분하고, 자 크기가 얼추 베벨 들어간 부분하고 필렛 들어간 부분의 크기가 얼추 비슷해졌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될 거는요,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필렛이, 에디터블 모드에서는 베벨이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고 얘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죠. 허리. 자 요렇게 놔주시고요. 아이고 여기 아니고, 허리가 영어로 뭐죠? 웨이스트였던 것 같은데, WA. 일단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텍스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텍스처 처리를 해주려면 반드시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삼각형의 점으로. 이게 뭐냐면 에디터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허리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오브젝트 모드죠. 지금 육각 요 이제 정육면체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요걸 눌러주시면 돼요. 요렇게 웨이스트 허리 부분 이렇게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다리 회전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회전축은 원기둥으로 만들어 줄게요. 원기둥으로 만들어 주는데 얘는 지금 회전을 요 정도 회전을 시켜줘야 요 모양 가운데 부분 둥근 부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주냐, 90도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 실린더 요거 오브젝트에 보시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방향을 바라보게 할 것이냐. 그래서 X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플러스 X. 그럼 누워버리죠. 그리고 자 위치 조절을 해서 가운데 맞춰준 다음에, 가운데 맞춰주고 측면으로 갑니다. 측면으로 보면 요 다리 부분이 둥글기 때문에 회전축도 같이 둥글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요. 형성이. 그래서 자 원기둥으로 사용을 했던 거고요. 자 여기서 자 사이즈 조절을 해서 둥근 부분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와이어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 다리가 여기 앞부분에서 시작되고 또 뒷부분에서도 시작돼요. 여기 뒷부분 시작되는 거는 괜찮은데 앞부분 시작되는 위치가 어긋나 있어요. 그죠? 딱 중간 위치. 그래서 요걸 좀 모양을 만들어 줄 겁니다. 로테이션 세그멘트 수치를 좀 줄여주면요, 요렇게 뒷부분이 여기가 오는데 얘는 또 뒷부분 여기가 수평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맞춰 주려면요, 자 로테이션 세그멘트 한 20 정도로 줄여주게 되면 뒷부분과 수평으로 맞는 뒷부분과 자 대각선으로 앞부분에 맞는 위치가 형성이 됩니다. 뭐 요거는 하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 와야 맞춰지더라고요. 자 요 정도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요 길이, 원기둥 길이를 조절을 해서 가운데 맞춰줍니다. 그 다음 캡스에서 필렛 부분에 세그멘트 1, 레디우스 1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가운데 요 회전축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얘를 요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리를 좀 뺄게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필렛은 꺼줍니다. 필렛은. 자, 여기서 다리 모양이 바로 들어가질 건데, 다리 모양이. 일단은 다리 모양이 들어가지려면 얘는 여기 안쪽 모양과 바깥쪽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가 좀 기울기는 했지만. 그래서 한쪽 면을 먼저 만들어 놓고 쭉 빼줄 겁니다. 아까 전에 사용한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자, 에디터블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포인트로 바꿔주시고 렉탱글 툴로요. 렉탱글 툴로 이쪽 점을, 한쪽 점을 다 지워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점의 이동이 라인이 되고 라인의 이동이 면이 된 거기 때문에 자, 싹 한쪽 면이 싹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은 다리가 여기서 밑으로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부분, 또 요 필요 없는 요 밑에 부분 점들도 같이 또 지워줘요. 그러면 일단 면이 이렇게 자, 입 벌린 팩맨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무브 툴로 라인을, 엣지를 요 두 군데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로 쭉 빼줍니다. 이렇게. 자, 근데 보면은 맨 뒤쪽 라인은 수직으로 떨어지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라인의 90도, 이 위치의 90도로 라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기울어지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수직으로 맞춰줄 거예요. 먼저 수직으로 맞춰주기 전에 얘네를 먼저 수평으로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얘네 스케일 툴을 보게 되면 요 Y축으로 이렇게 줄여줬을 경우 자, 여기 사이즈 하단에 있는 요 사이즈에서 요 Y축 수치가 변하게 돼요. 요게 자, 얘가 0이 되면 수평으로 만들어집니다. 간격이 0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크기 간격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수직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 포인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무브 툴로 봤을 때 요 X축이 됩니다. 요 X축이 되는데 얘도 이 X축의 수치에 맞춰서 똑같이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볼까요? 다시. 자, Z축 수치가 움직이네요. 그죠? 얘도 Z축 수치에다가 똑같은 요 수치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복사, 얘 붙이기, 엔터.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해서 이동을 시켜주는 기능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스냅 기능으로 여기에 맞춰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 스냅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시면요. 한번 클릭해서 길게 눌러서 보면 여기 버텍스 스냅이라고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탑뷰에서 가운데로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탑뷰에서 여기 보시면서 위로 올려주면요. 이렇게 스냅으로 딱 가운데 붙죠.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직으로 맞춰주는 방법이. 자, 그 다음에 얘를 발목까지 내려주죠. 렉탱글 셀렉션 툴로 발목까지 내려줍니다. 그 다음 엣지 툴로 다시 한번 요 두 개의 라인이 선택이 돼 있으면요.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 발바닥까지 내려주고요. 이 상태에서 요 익스트루드 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쪽 면, 앞에 발끝까지 선택을 해준 다음에 클릭 드래그로 빼줍니다. 그러면 다리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다리 그냥 평면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양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무브 툴로 안쪽까지 얘를 옮겨주죠. 이렇게 여기 안쪽까지 옮겨준 다음에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면을 폴리곤 선택하고 컨트롤 A 누르면 면이 전체 선택이 돼요. 전체 선택. 아니면 렉탱글 셀렉션 툴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 그리고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자, 이렇게 끝까지 모양을 맞춰주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클릭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얘를 다시 한번 여기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게 되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이 구멍을 막아줘야 됩니다. 이 구멍을 막아주는 기능은
여기 익스트루드 기능 안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캡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면이 막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다리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울어져 있는 이 부분을 조절을 해줄 겁니다. 이 기울어져 있는 부분은요, 기울어져 있는 부분은 자, FFD라는 기능을 좀 사용을 할 거예요. FFD 아까 전에 사용을 했었죠. FFD를 실린더 1번에다가 넣어 주신 다음에 똑같이 그리드 포인트를 2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P2 페어런트로 여기 다리에 이렇게 들어가지게 해줘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 포인트로 렉탱글 셀렉션 툴로 여기 바깥쪽 점을 붙잡고 안으로 넣어주게 되면요, 안으로 넣어주게 되면 지금 스냅이 켜져 있어서 안으로 넣어주게 되면 요 발끝에서부터, 여기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발끝에서부터.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 FFD를 그냥 무브 툴로, 모델에서 무브 툴로 위로 올려주세요. 요 밑에 있는 라인이 발목까지 가게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자, 발바닥에서 발목까지는 수직으로 올라와지고요, 발목에서 요 끝까지는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포인트로 위치를 좀 조절을 해서 맞춰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 요런 모양으로 다리 모양이 다 만들어지죠. 똑같이 얘도 마우스 가운데 클릭으로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로 해줍니다. 그럼 얘는 다리가 된 거예요. 그죠? 일단은 지금 다리가 된 건데, 여기서 하나 더, 요 끄트머리 부분 약간 좀 꺾이는 부분들에다가 베벨을 좀 더 넣어 줄 겁니다. 자, 베벨 불러주시고 실린더 2번에다 넣어 주시고 똑같이 유즈 앵글만 체크해 주시면요, 자, 외곽 부분만 이렇게 베벨이 들어가지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마우스 휠 다시 클릭해서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오른쪽 다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레그 R 오른쪽 다리입니다. 자, 요 실린더는 자, 에디터블로 바꿔주시고요. 얘는 가운데 부분이죠. 중심축입니다. 회전축. 그래서 사이클이라고 이름을 명해줄게요. 자, 그러면 일단 다리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팔 만들겠습니다. 팔은 요 사이드에서 좀 만들어줄게요. 큐브로 시작을 하고요. 큐브로. 자, 큐브에 보면은 얘도 이제 에디터블 모드로 바로 가서 자, 렉탱글 셀렉션 툴 점을 이동을 시켜줄 겁니다. 자, 점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데 어깨 둥글게 되기 시작하는 요 위치에다가 옮겨줄 거예요. 요 두 점을 둥글게 되기 전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얘네 밑에 있는 점 두 개는 팔목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팔목. 자, 그럼 여기 지금 팔꿈치 부분이 꺾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팔꿈치 부분도 만들어 줄 건데, 얘는 일단 에디터블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뭐 Y축 세그멘트 그 진작에 해줬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하나 놓쳤습니다. 자, 그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하나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자, 요 가운데다 라인을 거주는 방법으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요, 나이프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 나이프로 이렇게 거주는데, 바깥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거주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요게 거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띄고 봤을 때, 자, 이쪽 한쪽 면만 라인이 생기고 다른 부분은 하나도 안 잘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모양을 아무리 수정한다고 해도 이쪽 부분이 수정이 안 되니까 모양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자, 나이프 툴로 여기 비저블 온리라는 부분을 체크 해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리게 되죠. 가운데 부분이, 팔꿈치 부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리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 모양 위치 잡아주죠. 자, 렉탱글 셀렉션 툴로 잡고 이동. 여기 잡고 이동. 해주면 팔 꺾이는 모양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위에 둥근 부분 모양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냐, 똑같이 나이프 툴로 가는데 라인으로 넣어줄 게 아니고요, 모드를 바꿔줍니다. 루프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라인 하나, 바깥쪽에 하나, 반대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라인 3개를 넣어줍니다. 루프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면을 통해서 한 바퀴 싹 이렇게 돌게 돼요. 뭐 가운데 팔꿈치 부분도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였지만 일단 다른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들을 가지고 둥글게 잡아줍니다. 끝까지 올려주시고요. 얘네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둥근 부분이 이제 얼추 모양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정면을 보시고 팔 모양을 잡아주는데, 자, 지금 보니까 여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서 얘 모양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똑같이 FFD를 사용을 합니다. FFD 큐브에다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둘둘둘로 맞춰준 다음에 둘둘둘로 피투 페어런트 해주죠. 그리고 포인트 선택해서 자, 안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기울여 줍니다. 이렇게 바깥쪽도 끌고 와서 기울여 주죠. 이렇게 기울여 주면요, 일단 여기까지만 기울여 주는 거예요. 여기 윗부분은 따로 잡아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기울여 주고, 자, 여기 팔목 부분 보면은 얘도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 기준을 주냐, 여기 밑에 보면은 라인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가운데 라인이 요 바깥쪽 가장 튀어나와 있고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에 맞게끔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점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자, 밑에 모양이 맞춰지고요. 그리고 나서 얘는 똑같이 커넥터 오브젝트 해줍니다. 그럼 팔 모양 이렇게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윗부분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팔뚝 부분 여기 기울어져 있으니까, 자, 여기는 어떻게 해주냐, 자, 무브 툴로 요 점, 어깨점 5개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점 5개를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점이 있어요. 요 가운데 점이 요 라인에 맞게끔 배치만 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 가운데 점이 이렇게 라인에 맞게끔 배치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요 가운데 점이 요거네요. 그죠? 그래서 조절을 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여기 이제 위에 팔뚝 부분도 이제 둥글게 좀 모양을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평평한 팔뚝이 아니라 여기 둥글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어떻게 잡아주느냐, 엣지로 무브 툴로 안쪽과 앞쪽과 뒤쪽 잡아서 안으로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근데 또 너무 안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좀 모양을 너무 기울어졌으니까 스케일 툴로 X축을 좀 줄여줍니다.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앞쪽과 뒤쪽 하나씩 잡아서 안으로 살짝 넣어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둥글게 보이게, 둥글게 형성이 되게끔 만들어주죠. 똑같이 스케일 툴로 조절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둥글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팔뚝 부분은, 아니, 팔목 부분은 좀 다르게 넣어줄 겁니다. 자, 팔목은 여러분들 이렇게 밑에 보시면 사각형으로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앞부분 스케일 좀 줄여주는데 얘를 이렇게 잡고 줄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빈 공간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조절해 주시고 얘도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자, 밑에 보면서 자, 좀 최대한 원에 가깝게 이렇게 사이즈 조절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자, 모양 잡아줄게요. 자, 이번에는 팔목을 좀 뺄게요. 팔목은 폴리곤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무브 툴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자, 정면을 볼게요. 정면을 보면 여기 팔목 나오는 정도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여기 익스트루드 이너를 사용을 해서 팔목 크기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를 사용해서 빼줍니다. 쭉 손하고 겹치게끔. 그리고 손하고 겹쳐서 이 부분은 안 보이게 될 테니까 딜리트로 지워주면 되는데, 그 전에 여기 크리에이트 캡스라는 부분에 체크를 전에 해놨었어요. 요거 체크 해지하고,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여기에 보여지죠. 여기 사이에 면이 있고 없고. 자, 안쪽은 막힘이 없이 통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 해지한 다음에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팔목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팔목 요 부분에 자,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고, 여기 해주시고 살짝 꺾어줄 겁니다. 마우스 우클릭, 베벨로 오프셋은 1cm, 서브 디비전 1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팔도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손이에요. 자, 손은 좀 더 그러니까 뭐 거의 마지막 다 왔으니까 잡아주겠습니다. 자, 얘는 팔이고 오른쪽 팔입니다. 자, 이번에 손 갈게요. 손은 일단 보니까 원기둥이 맞겠죠, 그죠? 원기둥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 오리엔테이션은요 Z축이 될 겁니다. 앞을 보고 있으니까 Z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배치해 주시면 되는데, 자, 얘도 지금 현재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세그멘트 한 2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20으로. 자, 여기다 두시고요. 그리고 사이즈 조절을 해주죠. 자, 이번에는 요 가운데 요 원기둥 요 손바닥 부분 구멍 뚫린 부분, 요 부분 만들어 줄게요. 자, 컨트롤 C V 해준 다음에 사이즈 조절해 주면요, 여기 안에 원이 하나 또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 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좀 제대로 빠질 수 있게끔 바깥쪽 큰 쪽 부분을 사이즈를 좀 줄여줍니다. 이렇게 길이를 줄여주시고, 부을 기능으로 A에서 B를 뺄 거니까 빼줄 걸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A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구멍이 생겨버리죠. 구멍이. 그리고 나서 얘를 하나로 또 만들어주죠.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잡아준 다음에, 자, 한쪽 면을 또 다 지워버릴 겁니다. 한쪽 면을 포인트로 렉탱글 셀렉션 툴로 이쪽 앞쪽을 지우든 뒤쪽을 지우든 해서 지워주시면 이렇게 면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자, 폴리곤으로 면을 선택한 다음에 살짝 옮겨주시면 여기에 찌꺼기들이 좀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점 찌꺼기들이 요것도 같이 지워주시면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여기 면 있죠. 여기 가운데 맨 아래에 있는 부분, 여기 밑에 부분 구멍을 뚫어줘야 되니까 요 면을 좀 지워줍니다. 하나만, 요 점 4개만 지워주시면 면이 3개가 사라져요. 이렇게 면 3개가. 그리고 무브 툴로 요 손 끝부분을 다듬어 줍니다. 손 끝부분을. 자, 지금 쉬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 자, 좀 포함해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제 손끝 모양 잡아 주신 다음에 얘를 여기 손 위치에 있습니다. 앞쪽과 뒤쪽. 일단 앞쪽에다가 놔줄게요. 앞쪽에다가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앞쪽에다 놔주시고, 그리고 면 선택해서 폴리곤으로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돼요. 컨트롤 A 누르면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로 빼줍니다. 뒤로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 뒤로 쭉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주시고요. 여기 손 보면 이렇게 둥글게 끝부분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손이 얘 지금 크리에이트 캡스 안 눌러줬네요. 크리에이트 캡스 눌러줘서 구멍 막아주고요. 여기 보시면 둥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또 크기도 도면하고 다릅니다. 이건 뭐냐? 바깥쪽에 있는 손과 안쪽에 있는 손의 위치가 다릅니다. 높이 위치가. 거기 중간 위치를 라인으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눈대중으로 기울기만 좀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자, 포인트를 가지고 무브 툴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끝부분 잡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끝부분 잡아준 다음에, 자, 제일 안쪽까지 넣어줍니다.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지는 요 제일 안쪽.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이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하나씩 둥글게 요 라인 눈대중으로 요 곡선 맞게 얘 바깥쪽에서도 요렇게 안쪽에서도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똑같은 거니까 얘하고 잡아서 안으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얘는 뭐 그냥 놔둬도 되겠네요. 자, 요 안쪽 요 두 점 잡고 넣어주세요. 좀 보고 둥글게 모양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이번엔 뒤쪽 갈게요. 뒤쪽도 먼저 아래 제일 밑에 있는 요 포인트를 잡고 제일 깊숙이 안쪽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또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 얘네도 같이 가주고요. 뭐 거의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점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의 점 잡고 둥글게, 여기도 잡고 둥글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쪽 점들 둥글게 만들어지도록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바깥쪽 둥글고 안쪽도 둥글게 모양이 어느 정도 다듬어졌어요. 이렇게 다듬어졌습니다. 자, 손도 지금 다 만들어졌는데 여기 끄트머리 꺾이는 부분에다가만 베벨을 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자, 베벨 기능 손에다가 넣어주시고 요 유지 앵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요것도 마우스 가운데 클릭,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눌러서 하나로 다듬어 준 다음에 이름만, 자, 핸드죠, 그죠?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모양만 다듬어 주시면, 자, 레고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자, 여기까지인데 왜 외팔 외다리냐? 이거는 여기 이제 텍스처 넣기 위한 UV 기능이 있어요. 에디트 UV. 그걸로 일단 전개 도면을 펼쳐주고 난 다음에 반대쪽에 붙여줄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에딧 UV 진행할 때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모델링이었습니다.